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시장 기분 좋은 상승이다라고 보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만 보더라도 시장 지수 코스피 거의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 또한 0.5%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시장 지수 잘 올라가는 것 같고 시장 잘 버티는 것 같아. 그래도 더 안 빠지고 반등하네. 이런 기분은 들지만 사실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약간 올라가던 반도체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막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돈다든지 금요일 날 지난주에 약세였던 종목군들이 낙폭을 다 회복한다든지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는 애들만 잘 가는 시장이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시장 지수는 맨날 다 괜찮다라고 하고 앞으로 시장 참 좋다 다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나만 이런 건가? 이런 소외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다는 거라서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이제 전날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갱신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반도체가 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항상 미증시의 추세를 좀 자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증시 같은 경우가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표인 만큼 이제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의 반도체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자면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85불과 165불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올 초부터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왔고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하는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는 상승의 절반의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상승하고 윗구간에서 횡보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이후 이 윗구간에서 165불과 185불 사이 안에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예상됐던 185불 위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상승 이후 행보를 보였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작용을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박스권 상단을 순간적으로 돌파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착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아직 확답을 내릴 수 없죠. 따라서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엔비디아가 만약에 185불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박스권 행보를 끝내고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동안에 좀 별로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국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연휴 끝나고 나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185불 이 자리로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끝났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끝났다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박스권 상단 돌파한 거 아니야. 여전히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박스권 하단 자리가 165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강한 지지선이었던 61선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자리를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되려 121선까지 조정을 한 차례 더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종가 엔비디아 주가가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약간 방향성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엔비디아 주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고 오늘 하루 좋았다고 오늘 한번 반짝 돌파했다고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돌파 후 안착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를 좀 보더라도 악재라고 불러야 될 걸 오히려 지금 호재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게 얼마나 길어지겠냐.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 오히려 이걸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소비 지표도 별로 좋게 나오고 소비자 심리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 따지고 보면 악재인데 이거를 지금 시장은 호재로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가 2회까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크죠. 근데 1회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되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 조정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일 등락폭만 보고 여러분들이 막 와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미증시 흐름이라던가 우리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잘 간 종목, 최근에 잘 가는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나온다 해서 앞으로 이 종목들이 계속 잘 갈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종목에 그냥 생각 없이 막 뛰어들었어. 그랬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월요일 날 경우의 수를 3가지를 남겨드렸어요. 그렇게 남겨드리면서 일단은 3,450포인트 위로 추석 연휴 전에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500선과 3,380, 90, 요 정도 사이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죠. 자, 오늘 종가 3,455포인트입니다.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점에서 별로 기분이 좋진 않지만 일단은 뭐 탈환해야 될 자리는 얼추 탈환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3,450포인트 이 자리를 내일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3,400, 3,500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연휴가 지나더라도. 그런데 내일 만약에 3,450포인트 안착 못하고 밑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 중에 두 번째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추세선 하단, 최근 상승폭의 절반 정도의 조정을 주는 이런 느낌, 3,300포인트 정도까지의 조정을 주는 이 하락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빠지면 코스피 지수 한 4% 빠지는 거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 4% 빠지면 여러분들 종목은 4%만 빠질 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 지수 4% 빠지면 그보다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확실하게 방향성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가 정말 이런 식으로 조정 한번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을 때 현금이 안 남아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3,300포인트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코스피의 방향성 자체는 상단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고점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코스피가 3,300까지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는 3,400, 3,500의 박스권. 이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인데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일 종가가 3,450포인트 위로 마감되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로 마감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박스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일 종가가 3,450포인트 아래로 끝난다라고 하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3,300선, 3,330포인트까지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 보인다고 그냥 무턱대고 턱턱 짚는 것보다는 이런 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매매 참여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기대감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좀 많아요. 이제 명확한 결과물, 이제 실적 발표가 10월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그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기대감 소멸로 단기 조정 혹은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게 될지 이런 게 결정되는 시점인 만큼 지금 시장 너무 여러분들이 막 나만 내가 지금 뭐 시장 올라가는 종목 보니까 막 저 종목 계속 올라가던데 그냥 어제라도 그 종목 살 거 그랬나? 아니야 그제라도 살 걸. 아씨 오늘이라도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종목 잘 가는 종목만 보면서 내가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 엇박자 한번 탔을 때 진짜 상승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와 나는 계속 물려있고 회복되고 물려있고 회복되고 이것만 반복하네 약간 이런 후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돌발 이슈로 장중에 팍팍 치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윗골이 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웬만하면 시장 참여는 내일까지는 좀 자제하시고 내일 아까 말한 3,450포인트 이 기준점 확인하시고 금요일날 엔비디아 종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아까 엔비디아가 180불 위다라고 한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반도체가 여전히 순환매가 강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추석 연휴 끝나고 반도체 관련주에서 그때 가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는 있겠죠. 뭐 몇 프로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더 비싸게 살고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리에서 확실할 때 매매를 해서 기간 수익을 쌓는 게 중요한 만큼 그렇게 전략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앞두고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추석 이후를 대비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코스닥 또한 내일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피는 3,4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55포인트 그 상회해서 안착까지 되는지 그 여부를 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특징 섹터 어딜 보셨을까요? 일단은 대북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이게 아직 지속성을 가지는 이슈냐 뭐 이런 의문점은 들기 때문에 뭐 시초가가 고점이 되면서 전강후약으로 진행됐지만 일단은 백악관 쪽에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말하는 건 그거죠. 비핵화 얘기할 거면 말하자. 하지만 너네들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대화하고 뭐 할 의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되 뭐가 됐든 스몰딜을 통해서 빅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단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대북주 급등 나왔을 때도 이때 막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북 섹터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일단은 뭐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행사, 여기서 뭐 혹시 북미 정상회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건 추세를 바꾼다거나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어요. 결국 북한이 대화를 하고 정말 북미 회담이 나오고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부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의 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너네 때문에 지금 빨리 안 끝나잖아. 이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도 수출하겠다, 미사일 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얘기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야, 정은아, 그러지 말고 나 쟤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살짝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가닥이 잡힌 뒤부터 대북주에 본격적인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대북주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 이후 다시 밀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서 대신에 이제 이슈는 살아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할지언정 10월 말까지 북한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처럼 한 번씩 이렇게 발작 버튼 눌렸다가 윗꼬리 달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대북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을 보여줄 때 있죠. 뭐 한 4, 5%씩 빠지네. 막 이럴 때. 한 4%, 5% 빠질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아놨다가 이런 이슈와 치고 올라가면 매도하는 이런 방식의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대북주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난티를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난티가 최근에 그 상반기에 대북 관련해서 좀 대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협상 아이템으로 미국이 북한의 관광 자원을 개발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 이제 관광 북한 개성공단에서 그 금강산 관련주로 묶였던 아난티 쪽이 강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 북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한 이슈는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뭐 엄청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난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호텔, 리조트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 또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박스권으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폭을 좀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고 일단 이 종목은 이 구간, 이 480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자리까지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8,500원에서부터 1,500원 정도까지의 이렇게 주봉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1,500원, 1,800원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난티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좀 중기관점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단기 목표가는 1,5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서 사고 팔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고 1,700원 위로
금요일 종가가 1,700원 위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13,000원 정도 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 구간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 딱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중단, 박스권 매매는 박스권 중단부터 하단까지 분할 매수 구간이죠. 그래서 아나티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서 박스권 중산단 위로 쳐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박스권 중단이라던가 지난번처럼 박스권 중단 위로 좀 치고 올 때 일부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샀고 팔고를 좀 반복하시면 나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니까요. 다만 이런 대북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종목은 기업의 성장, 가치, 실적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슈와 투심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왠지 북미 협상 결국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고점 갱신하겠지 이러면서 막 과하게 들어갔을 때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소량 정도만 가지고 해당 섹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기에 사고 팔고 하면은 꽤나 좀 쏠쏠한 섹터니까 10월달 한번 대북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서 아난티 흐름 체크해 주셨는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500원에서 1,500원 사이 사고 팔고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요.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또 아난티와 함께 다른 종목들도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오늘 시초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두산퓨어셀,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거든요. 전날에 이제 미국에서 볼륨 에너지가 뭐 와이오밍주의 뭐 신규 데이터 센터 뭐 여기에 신규 발전소에 SOFC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자 그래서 국내 SOFC 관련주들도 야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SOFC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늘 좀 시초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연휴도 코앞이고 차익실현 매도세도 있고 관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태에서 반도체 잘 올라가는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의 상승폭을 장 막판에 전부 다 반납한 흐름인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산업이 4등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결국 AI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데이터 센터는 여기저기에 건설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 센터 옆에 보조 배터리라고 불리는 ESS도 필요할 거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분산 전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이터 센터 옆에다 미니 발전소를 짓는 거죠. 자, SFC의 개념이 뭐냐면 뭐 수소라던가 뭐 천연가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고 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열을 바탕으로 냉각 시스템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옆에 이제 SFC 발전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안에서 이제 SOFC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두산퓨어셀, 뭐 범한퓨어셀, 뭐 SK이터닉스 등등이 존재를 하는데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가 사실 국내 SOFC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이거든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 11월에 이제 SOFC 국내 사업장에다가 첫 적용을 합니다. 이런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추세만 보더라도 지금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61선보다 살짝 위로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뻔하게 상승 추세가 보이는데 막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많이 방송에서 오늘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뭘로 좋아요 막 이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막 따라잡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종목은 추세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추세선 상단 자리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살 때가 아니라 사실 팔 때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당연히 추세선 하단으로 예상되는 자리 부분에서 사는 거예요. 자, 추세의 관점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여기를 딱 찍을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갔다 올라올지 그 전에 갈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하냐면 이 상승 추세선 상단과 하단 중간에서 아래로 박스권하고 비슷하죠. 이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이 추세선 상단에 근접할 때는 파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도 올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노셔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 라인이 추세선 하단 라인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27,5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28,000원 정도 라인만 해당 종목이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 보통 주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두산퓨어셀도 딱 이거거든요. 최근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준 거예요. 지금 절반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도 급격한 낙폭이죠. 그럼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자리인 31,5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000원 정도, 27,5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 한번 해보시고 네. 목표가는 31,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산 퓨얼셀까지 살펴봤네요. 소재민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